발더듬 관련 책 읽는 나무늘보의 신문자 최다혜 최미애입니다. 신언어임상연구소에 재직 중인 최미애 언어치료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7장 165페이지에서부터 194페이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상호작용 전략 165페이지에 보시면 상호작용 전략에 대한 항목과 페일린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166페이지 총체적 평가를 통해 우리는 아이의 능력과 취약점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게 됩니다.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 두 가지와 같습니다. 어떤 상호작용 전략이 아이의 의사소통과 유창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부모가 어떤 상호작용 전략을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어떤 전략을 촉진하면 좋은가? 페일린 부모아동 상호작용, 즉 PCI 치료에서 부모들은 자녀와 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녹화한 비디오를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아이의 의사소통 능력과 유창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전략들을 알게 되고 논의를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아갑니다. 가정에서의 연습을 짧고 반복적인 스페셜 타임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치료 회기는 일주일에 1시간씩 적어도 연속된 6주 동안 진행됩니다. 다음은 회기별 치료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167페이지 1회기 1회기 때는 첫 번째로 부모-아동 상호작용 비디오를 녹화한다. 두 번째, 평가에서 발견된 내용에 대한 검토. 치료사는 부모와 함께 평가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부모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모로 하여금 페일린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의 근간을 이루는 아이의 능력과 취약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부모의 희망사항을 이끌어내기. 해결 중심 단기 치료의 질문들은 부모가 치료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다음 질문을 통해 그러한 내용을 이끌 수 있습니다. 치료를 통해 가장 바라는 희망사항은 무엇인가요? 부모가 치료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만일 희망사항이 이루어진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러한 질문을 통해 희망사항이 이루어졌을 때 일상생활에서 어떤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또 다른 어떤 점이 있을까요? 부모가 자신의 희망사항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치료 프로그램 설명. 치료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치료의 형식과 목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6가지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3가지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6주 동안 매주 1시간씩 페일린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 시간에는 부모님 2분 모두와 자녀가 함께 매주 참석합니다. 집에서 연습도 해와야 하며 미리 작성해 오셔야 할 과제 기록지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169에서 170을 읽어보시면 되세요. 5번째, 스페셜 타임 설계하기. 스페셜 타임은 페일린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 즉 페일린 PCI의 핵심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모가 목표 상호작용 전략을 실시하여 아이의 의사소통 능력과 유창성을 개선하는 데 집중합니다. 또한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스페셜 타임에 대한 안내사항은 페이지 170에서부터 172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말하는 내용에 집중하라. 이 시간에는 부모에게 아이가 하는 말의 방식이 아니라 내용에 집중할 것을 권장합니다. 치료사는 부모가 온전히 자녀에게 집중하기를 원하며 요리나 청소 등의 다른 어떤 집안일은 동시에 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부모에게 아동의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방해받지 않고 이 시간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정하라고 권장합니다. 그 외 내용은 한번 책을 읽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73페이지 6번째 가족 전략. 만약 평가 과정에서 가족 전략 중 이중언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오면 치료사는 부모와 함께 첫 치료 회기에서 이 전략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제8장의 가족 전략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3페이지의 사례 연구. 이샨 만 4세 1회기. 첫 번째, 이샨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노는 비디오를 다시 찍을 필요는 없었다. 두 번째, 평가 결과를 검토하였다. 세 번째, 이샨의 부모에게 이 치료에서 가장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였고, 부모는 아이가 말더듬을 멈추길 원한다고 대답하였다. 좀 더 긍정적으로 희망사항을 말하도록 하기 위해 말더듬 이외에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였고, 부모는 아이가 유창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어머니는 아이에 대해 항상 걱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 대신 어머니는 긴장을 풀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길 것이라고 하였다. 그 이외의 내용은 174에서 175페이지까지 읽으면 되세요. 175페이지 2회기. 이번 회기는 부모와 협력하는 방식을 정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질문들은 앞으로 있을 회기에서 계속 반복될 것이며 이 질문들은 부모가 아이를 돕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 잘 되었는가? 해결 중심 단기 치료에 근거하여 각 치료 회기는 지난번 치료 시간 이후로 어떤 점을 새롭게 발견해서 기쁘셨나요? 또는 이번 주에는 어떤 것이 잘 되었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치료사는 부모가 관찰한 것을 말해달라고 하면서 좀 더 긍정적인 것, 강점, 그리고 이러한 작은 진전이 미치는 영향을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해결 중심 단기 치료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부록 8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페셜 타임 검토하기. 각 회기를 시작할 때 치료사는 부모에게 과제 기록지를 참고하여 각자의 스페셜 타임에 대해 말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세 번째, 무엇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논의하기. 치료사는 부모와 비디오를 함께 보기 전에 다음에 두 가지의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부모에게 아이의 의사소통 자신감에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부모는 종종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우리가 이러한 정보를 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평가 그리고 희망사항에 대한 대화를 해보면 부모는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한 직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당신이 이미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이가 유창해지도록 돕기 위해 부모는 본능적으로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의 예에서 보듯이 부모는 아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아이가 말을 덜 더듬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아이를 지지해 줄 것인지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말을 끝까지 하도록 놔둬야 해요. 아이가 허둥대지 않도록 제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해요. 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178페이지 네 번째, 부모아동 상호작용 비디오 보기. 치료사는 부모와 함께 비디오를 볼 것이고 영상 속 아이와의 놀이가 평소에 부모와 아이의 노는 전형적인 모습인지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아이를 돕기 위해 한 행동을 찾아보라고 부탁합니다. 한쪽 부모의 비디오를 보고 먼저 논의한 다음에 다른 한쪽 부모의 비디오에 대해서도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부모들은 상대방의 비디오에 대해서는 논평하지는 않습니다. 비디오 시청 후 다음 4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모습인가요?
또는 비디오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일상생활의 모습과 같은가요? 당신은 아이를 돕기 위해 무슨 행동을 했나요? 그것이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요? 어떤 행동을 더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5번째, 스페셜 타임 목표 정하기. 부모에게는 집에서 각자가 선택한 목표를 아이와의 스페셜 타임 상황에서 연습해 보라고 부탁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오직 스페셜 타임에만 목표를 사용할 것을 강조합니다. 하루 종일 목표에 집중하는 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치료사와 합의한 스페셜 타임의 횟수를 적도록 합니다. 이 횟수는 변할 수 있지만 한 주에 3번에서 5번 사이로 정합니다. 치료사는 각 스페셜 타임에 무엇을 했는지 과제 기록지에 적고 목표의 실천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을 적으라고 부탁합니다. 6번째, 말더듬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기에 대해 토론하기. 제8장의 가족 전략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 다음 가족 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적절한 유인물을 나누어 줍니다. 181페이지의 사례 연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샨, 만 4세, 2회기. 첫 번째, 치료는 이샨의 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지난번 우리가 만난 이후 어떤 점이 좋아졌나요? 처음에 부모는 특별한 다른 점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곧 이샨의 어머니는 치료가 시작되어 아이를 도와줄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이 치료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물으니 어머니는 이샨과 이샨의 말더듬을 덜 걱정하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어머니는 걱정하고 있기보다 매일매일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함께 있어 주려고 노력한다고 말하였다. 이샨의 아버지에게 어떤 점을 관찰하였는지 물어보았다. 아버지는 이샨의 어머니가 아이의 말더듬을 덜 언급했다는데 이것으로 어머니의 마음이 편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83페이지 3, 4, 5회기 페일린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의 3회기, 4회기, 5회기는 동일한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이 잘 되었는가? 어떤 차이를 발견하고 기뻤는가? 이 회기는 한 주간 부모가 알아차린 작은 진전에 대해 해결 중심적으로 논의하면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스페셜 타임과 과제 기록지 검토. 치료사는 부모가 목표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였는지 물어보고 과제 기록지를 읽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 가족 전략 검토. 치료사는 가족 전략에 대해 물어보고 질문이 있으면 함께 의논합니다. 네 번째, 상호작용 비디오 녹화. 3회기에는 치료사가 각 부모와 아이에게 목표를 알려주고 치료실에서 직접 스페셜 타임을 잠깐 해보라고 부탁합니다. 이를 2에서 3분 동안 녹화하며 함께 보면서 목표를 어떻게 실행하였는지, 그 목표가 어떠한 변화를 가졌는지 논의합니다. 4회기와 5회기는 상호작용 비디오 녹화는 선택사항입니다. 5번째, 비디오 시청 후 해당 목표 검토 및 추가 목표 설정하기. 치료사는 부모와 함께 녹화된 비디오를 보고 각 부모에게 목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 얘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관찰하는 부모들도 있는데 치료사는 그들이 목표를 성공적으로 사용한 데를 더 집중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여러 주 동안 동일한 목표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목표를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느끼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스페셜 타임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목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부모에게 다른 목표를 찾아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첫 6주의 회기 동안에는 한 회기당 2개의 목표를 다루는데 최대 3가지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번째, 스페셜 타임 목표 정하고 과제 기록지 나누어 주기. 7번째, 가족 전략에 대한 토론. 이는 제8장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째, 다음 주 가족 전략 관련 유인물을 나누어 주기.
3회기에서 우리는 보통 다음 회기에서 토론할 내용인 자신감 기르기 유인물 나누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8장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회기 역시 이전 회기들과 같은 형식으로 시작합니다. 치료사는 페일린 모델을 바탕으로 그동안 소개되었던 다양한 전략을 부모와 함께 검토합니다. 이어서 안정화 기간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를 위한 약속을 잡으며 6주 뒤로 부모와 자녀의 재방문 일정을 잡습니다. 190페이지에서부터 192페이지까지 사례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샨 만 4세 6회기입니다. 6가지의 항목 중 4번째 항목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번 주의 목표 전략을 이후 이어지는 6주간의 안정화 기간 동안 계속 연습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매주 완성한 과제 기록지를 치료실에 보내주기로 동의하였다. 어머니, 이샨에게 충분한 반응 시간을 주고 서술하기와 질문하기, 의식하기. 아버지, 이샨이 놀이를 주도하도록 하며 아이에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어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을 하게 하고 쉼을 이용하여 말 속도를 의식하기를 목표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화 기간, 부모 주도하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6주 동안의 치료 기간입니다. 이 6주 동안 가족은 치료실을 방문하지 않지만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치료를 이어나갑니다. 첫 번째, 스페셜 타임은 같은 목표와 빈도로 계속 진행합니다. 부모는 과제 기록지를 작성해 매주 한 번씩 우리에게 보내야 합니다. 두 번째, 날마다 아이를 칭찬하고 매주 칭찬 일지를 보냅니다. 칭찬 일지에 대한 것은 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시기 동안 부모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다른 가족 전략도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기 위해 또는 과제 기록지를 받지 못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부모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부모에게 과제 수행이나 자녀의 진전과 관련해서 걱정이 있을 때 언제든지 우리에게 연락해도 좋다고 알려줍니다. 193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사례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샨 만 4세 안정화 기간. 이샨의 부모는 스페셜 타임 과제 기록지와 칭찬 일지를 첫 3주간 보냈는데 일지에는 스페셜 타임과 칭찬하기가 잘 진행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이샨의 어머니는 아이를 칭찬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습할 것을 기억하라는 피드백이 주어졌다. 어머니는 또한 스페셜 타임을 하는 동안 이샨의 말더듬이 어땠는지 말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언어 재활사는 아이의 말더듬에 집중하기보다 어머니의 전략 목표에 집중할 것을 상기시켰다. 네 번째 주에는 어떤 일지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언어 재활사가 연락하자 이샨의 부모는 그 한 주 동안 가족의 결혼식 참석차 인도를 방문하여 너무 바빴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많은 가족 모임이 있었고 가족들은 모두 구자라티어로만 이야기하여 이샨이 힘들어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아이의 말더듬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어머니는 스페셜 타임과 다른 가족 전략을 다시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전 일상으로 돌아와 아이가 말더듬이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나머지 2주 동안 부모는 과제 일지를 보내왔다. 이로써 제7장의 파트 1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7장 1부의 퀴즈 시간입니다. 스페셜 타임은 페일린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의 핵심이지요.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좋은 시간을 보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OX 퀴즈입니다. 한 문제이니까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스페셜 타임은 아이가 모르도록 하여 진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정답은 X입니다. 아이에게 5분 동안 스페셜 타임을 한다고 미리 설명하고 자신이 원하는 장난감을 직접 고르도록 해야 합니다. 제7장의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